안녕하세요. 디지털 트랜스폼을 선도하는 RPA 크리에이터 클럽, KES 크리에이터 클럽입니다. 저희는 구글 설문과 엑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데이터 가공봇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그 과정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봇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 창이 먼저 열리는데요. 보통은 로그인이 된 상태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레덴셜 기능을 이용한 자동 로그인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풋 값으로 입력한 설문의 제목이 검색되어서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 이 응답에 대한 스프레드시트를 추출해서 엑셀로 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엑셀 내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설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학년, 학번 같은 조건과 또 교양 과목이나 재수강 같은 특정 영역에 대한 수강 학점수를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질문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행 또는 열 레이블이 되게 해서 예를 들면은 1, 2, 3, 4학년별로 전공 과목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는 실제 설문을 통해 약 30개 정도 확보하고 임의로 저희가 20개를 또 비슷하게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봇 구동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룸에서 전체적인 플로우와 주요 액션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변수를 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스트링 폼 네임이라고 인풋으로 지정을 한 그런 밸류입니다. 그래서 봇을 실행할 때 이걸 꼭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글 설문에서 이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하시고 입력하시고 봇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스텝은 드라이브 열기로 브라우저 액션을 통해서 단순히 구글 드라이브 창을 열어주게 되는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입력했던 제목을 검색해서 해당하는 설문을 오픈하는 이 화면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액션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진행을 되게 했는데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코더로 클릭을 해주다가 이메일 입력, 비밀번호 입력 같은 사항은 크레덴셜 기능을 이용해서 락커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입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다 최종적으로는 검색창을 클릭해서 키스트로그로 아까 입력했던 제목 변수를 넣어서 그 해당 설문이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파일 다운로드 스텝인데요. 설문에 대한 응답을 엑셀 파일로 추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레코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문 화면에서 응답을 스프레드시트로 전환 후 그것을 엑셀로 저장을 해서 또 그 엑셀을 열어주게 되는 작업입니다. 엑셀을 열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열에는 질문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응답에 대한 사항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은 총 학점수 구하기인데요. 저희가 보시다시피 총 학점수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교양 과목 플러스 전공 과목 학점수를 이용해서 모든 행에 대해서 총 학점수를 구해줘야 했습니다. 그 경우에 이 모든 셀을 표로 만들어서 이곳에만 수식을 설정해 주면은 이 나머지 모든 데이터, 모든 행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서 편리하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조건들 중에서 어떤 것을 행 레이블로 사용하고 어떤 것을 열 레이블로 사용할지 선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프롬프트로 그 값을 각각 받았습니다. 행 레이블에 대한 답변은 스트링 로우 컨디션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A를 선택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피벗 테이블을 생성을 했고요. 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이렇게 되는데 설정을 할 때 이러한 조건들에서 우클릭을 하면 어디에 추가를 할지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학번을 이렇게 우클릭하는 것을 레코더로 찍었을 때 레코더를 보시면 네임 칸에 여기 학번이 뜨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까 프롬프트로 받았던 로우 컨디션을 여기다 넣음으로써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해 우클릭을 하게 설정을 해줘서 그런 식으로 행 레이블을 추가를 했고요. 열 레이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법을 쓰는데 열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설문에 대해서는 교양 과목, 전공 과목 등이 들어가기 적합하기 때문에 또 이 값을 평균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클릭을 하는 레코더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 레이블에 또 추가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프롬프트 yes or no로 추가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if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답변이 no라면 루프가 브레이크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no가 아니면 yes겠죠. yes일 때는 아까와 같은 똑같은 절차로 열 레이블이 추가되게 설정을 했고 루프는 100번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무한정하게 yes를 선택하는 한 열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서식 지정인데요. 이때까지 이 과정대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행이 학년일 때 또 열이 뭐 이런 조건일 때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나왔다면 소수점 이하 자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는 뭐 열을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컨트롤 1 단축키로 사용자 지정 서식에 들어가서 소수점 이하 자리를 뭐 2개로 줄인다거나 이런 과정을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벗 테이블을 전체 선택해 준 다음에 피벗 차트를 또 만들어서 한눈에 더 데이터를 보기 쉽게끔 그런 과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 레이블의 학년 그리고 열 레이블의 이와 같은 것을 선택해 주었을 때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다음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봇을 컨트롤 룸에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로그인을 할 때 혹은 이메일 커넥트를 할 때 쓰이는 크레덴셜 기능인데 크레덴셜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이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불러와서 로그인을 한다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봇을 시작할 때 인풋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 스트링 변수 이 폼의 제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구글 드라이브 검색창에서 이 파일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저장된 엑셀 파일을
찾을 때도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봇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